경락경열의 구조적 특성 연구에 대한 총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소개해 드리는 내용 중에 첫 번째는 경락경열과 결체 조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락경열과 결체 조직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해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참고로 여기서 주로 언급되어 있는 연구들은 미국의 랑게빈 헬런 박사 연구팀을 위주로 했던 연구들을 중심으로 결체 조직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추가한 내용입니다. 최종적으로는 2018년 전까지의 연구 결과들이 요약 정리되어 있지만 주 연구들은 2013년도까지의 자료들이 위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013년도 이후 현재 2020년도까지 또 다르게 등장할 수 있는 이 경락경열과 결체 조직과 관련된 기초 연구나 임상 연구에 대해서는 좀 이제 앞으로 더 확장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자극의 대상으로서 인체의 결체 조직도 하나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자 이 내용을 소개합니다. 전통적으로 친구 경락 이론이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자침 치료가 단순히 국소적인 효과만 주는 게 아니라 경락이라고 하는 유주분포 노선을 통해서 원위 부위에 대한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점인 거죠. 사실 국소적인 효과만 나타낸다고 했다면 경락과 경혈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 그리고 근현대의 관심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위 부위까지 어떻게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구조적인 대상은 무엇일까요? 앞서 구조 특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총괄해서 중국 또 서양에서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결체 조직 입장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많은 서구 사회의 기본적인 연구의 토대는 신경계를 중심으로 경락과 경혈의 구조적인 또 기능적인 측면을 연구하고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일부 의학자들을 통해서 1980년대 후반부터 해부학적 구조에 있어서 결체 조직의 관련성이 주목되기 시작했고요. 1992년에 이미 일본의 키무라 등은 사람을 통해서 자침시 듣기를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침에 묻어있는 조직들을 관찰하는 과정에 이들 조직들이 콜라겐 섬유, 탄력 섬유, 또 섬유모세포, 섬유아세포라고도 부릅니다. 또 지방세포, 비만세포가 침체에 묻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이들이 자침치료의 과정 중에 자극의 대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한 거죠. 다만 이러한 자극의 대상이 되는 이 세포나 조직의 주들은 결국은 결체 조직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후에 동물 실험이나 또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경혈 주변에서, 그러니까 자침시 경혈 주변에서의 해부학적 구조를 신경이나 혈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결체 조직도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몇몇 학자들은 결체 조직 내에 있는 어떤 물리학적 분자적 속성들이 침 자극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그 영향들이 경락이라는 현상들을 경락과 관련된 친구 치료의 효과적인 측면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러한 연구들까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관심을 잘 받지는 못했다가 2001년에 헬렌 랑게빈이라고 하는 박사가 전통적인
친구 경락 과정에서 이 결체 조직이 친구 자극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발견하고 이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체 조직은 주로 콜라겐, 엘라스틴, 파이브로넥틴, 라미닌, 프로테오글리칸과 같은 단백질을 포함한 조직들을 포함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처음 랑게빈 헬름 박사가 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자침 후에 수기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침을 조작하게 되는데요. 특히 대표적인 수기법은 침을 회전시키는 자극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듣기라는 현상을 나타내게 되죠. 이때 듣기의 현상이 환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듣기감과 시술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느끼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시술자 입장에서의 듣기감 중에 하나의 표현은 침체가 경혈, 그러니까 자침 부위에서 일종의 그 침이 쥐어지면서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이를 비유한 게 낚시할 때 낚싯대에 물고기가 이제 잡히는 상황을 비유해서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듣기라고 할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해박적으로 관찰하게 된 건데요. 그 과정에서 자침 과정에서 침 주변에 콜라겐 섬유, 탄력 섬유 등이 이 침에 엉키는 현상들이 생긴다라고 해서 결체 조직에 의해서 엉키는 현상을 이런 침체가 경혈 주위에서 쥐어지면서 움직이지 않는 이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세포 단계에서 신호 전달 체계를 영향을 주고 하나의 침치료의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 내용을 이런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겠죠. 자침 후에 침체를 회전시킨 뒤에 발침하듯이 침을 퇴침을 하게 될 때 이때 침이 자침 부위에서 뽑히지 않고 약간 긴장된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needle cramps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침 엉킨 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엉킴의 현상의 주된 원인을 결체 조직에 의한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실제 조직학적으로 관찰해 보려고 2001년에 랑게빈 헬런 박사는 이와 같은 실험을 추진을 해서 자침 시 정상적인 자극 조건에서는 침이 결체 조직 사이 콜라겐 섬유나 이런 결체 조직 사이에 그냥 들어가 있을 뿐 어떠한 엉킴 현상이 보이지 않는데, 만약에 침을 회전시켰다면 이러한 엉킴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결체 조직에 연결되어 있는 섬유모세포, 섬유아세포라고 불리는 파이브로블라스트가 물리적 자극을 받음으로 인해서 세포의 외형이 변한다. 일종의 그러한 현상들이 기계적 자극으로 야기된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 엉킴 현상 때문에 발침 시에 침이 피부에서 제대로 뽑히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또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섬유아세포, 섬유모세포, 또 내피세포, 감각신경과 같은 많은 세포들에는 인테그린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서 이들이 세포들을 서로 세포 연접이라고 하는 식으로 서로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접착제 역할 때문에 결국은 결체 조직들이
세포들의 세포막 또 세포의 골격들을 형태들을 흔들어 놓는다. 그러니까 물리적 자극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는 세포의 기지를 통해서 세포에 가하는 기계적 자극은 세포 골격을 재구성하게 되고, 이는 결국 세포 자체가 수축, 또 세포 간의 어떤 이동 현상, 또 이 과정에서 새로운 단백질의 합성, 또 신호 전달 체계의 어떤 변화들을 유도한다는 점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세포간질에 있는 결체 조직이 이를 중지할 수 있다는 거고, 이러한 결체 조직에 영향을 주는 것이 결국은 경혈 부위로 자입한 침자극이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침자극에 의해서 결체 조직에 영향을 주는 것이 국소 부위뿐만 아니라 원위 부위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연구들은 세포 간질의 결체 조직들은 특히나 근육 사이와 같은 층의 피하 조직 사이에서 온몸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체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얘기가 등장하게 되고요. 이러한 네트워크와 관련된 결체 조직들을 우린 근막, 골막, 릉막, 복막 등의 특수한 결체 조직의 연속선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포 간질의 결체 조직은 신경, 혈관, 림프 등 주위 환경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결체 조직이 변화되면 생체 역학, 또 혈관 운동 조절, 신경 조절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도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혈에 침을 삽입하고 침 회전과 같은 수기 조작을 한다면 침 주위에 많은 섬유아세포, 섬유모세포 등이 가역적으로 수축을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조직의 수축은 침이 움켜지는 현상과 함께 섬유아세포의 수축이 콜라겐 섬유 등 땀김을 양기해서 세포 관질 사이를 통해서 점점점 멀리까지 퍼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현상이 또한 우리가 얘기하는 환자들이 느끼는 특기감이 아닐까와도 연관해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해 볼 수 있는 그림을 지금 소개하는 것인데요. 침 효과와 기계적 신호 전달 과정에 대한 가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침에 의해서 자침 부위를 수기 자극에 의해서 회전을 시켰다고 할 때 그 회전에 의해서 결체 조직들이 침 주변에 엉킴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그 결체 조직에 연결되어 있는 섬유아세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이 결체 조직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물리적 자극을 받게 되고, 이러한 물리적 자극은 결국 점점점 주변으로 퍼져나가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결체 조직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게 될 거다. 또 한편 이 과정에서 국소 부위에 존재하는 말초 감각 신경도 자극을 받음으로 인해서 중추신경으로 흘러가는 이러한 또 감각신경 현상도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이제 도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체 조직이 감기면 그 결체 조직에 의해서 세포 외쪽에 있는 셀 매트릭스 영역들의 기질들이 변화가 되고, 이러한 기질들은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 내에 영향을 주면서 세포 신호 전달 체계 등에 영향을 주면서 그로 인해서 다양한 세포 내에 신호 전달 체계나 유전자 발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질의 변화 과정에서 구심성 감각신경이 또 자극받고,
이러한 자극에 의해서 신경계의 반응이 일어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결체 조직에 연결되어 있는 섬유모 세포나 들이 기계적 전달을 받고 이로 인해서 액틴, 중압 등 반응을 통해서 섬유모 세포의 세포 수축이나 변화들이 또 계속 루프처럼 이루어지면서 도미노 현상의 파생, 원위 부위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러한 영향은 계속적으로 포지티브하게 파생이 되면서 결국 이 과정이 또 촉진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전체적으로 체내에 있어서의 다양한 세포 신호 전달책에 영향을 주고 또 그 과정에서의 치료적인 효과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초적인 연구를 통해서 랑게빈 박사는 결국 자침을 통해서 얻어지는 물리적 자극이 듣기를 나타내는 것은 결국은 결체 조직을 통해서 나타나는 침이 쥐어져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게 되는 거라고 본 것입니다. 이를 물리적으로 특정하기 위해서 랑게빈 박사는 침을 회전시키면서 한쪽 방향 또 양쪽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이러한 회전에 따라서 또 회전이 없을 때에 따라서 각각의 이 침이 발침되는 과정에서의 물리량을 계산함으로써 결체 조직의 엉킴 현상의 물리적 속성을 관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찰 현상을 인비트로인 실험관 영역에서도 하고 또 인비보인 실험 동물 또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에서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니들 그래싱이라고 하는 자치 엉킴 현상을 관찰하려고 했고요. 이 관찰의 과정에서 이것들이 결체 조직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거듭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명의 과정에 있어서 자침의 도구가 스테인레스 스틸 침 또는 금이나 음과 같은 특수침인 경우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도 관찰함으로써 전통적인 침법에서 언급되어 있는 다양한 침의 그 듣기 과정과 치료 효과들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들은 특히나 기계적 자극이 결국 생체 전기적 또 생화학적 신호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들도 증명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세포의 골격의 구조의 변화들과 관련돼서 세포 액틴의 중압 또 신경 경로의 활성 또 유전자의 변형이나 단백질 생성 등 또 세포의 기질의 변형 등을 유발할 수 있는지들을 연달아서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랑게빈 헬런 박사는 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우리가 얻어진 경락, 경혈, 기, 경기 등의 표현들을 이러한 결체 조직에 기반해서 해부 생략적 관점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특히 경락이 존재하는 공간은 결체 조직이 존재하는 조직의 면에 가깝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경혈이라고 하는 것은 결체 조직이 치밀해지는 수렴되는 곳이나 집중되는 곳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한약에서 말하는 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결체 조직을 통해서 나타나는 대사, 또 신호 전달, 정보 교환과 같은 신체 에너지 현상으로 종합해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경기라고 하는 것은 결체 조직의 생화학적 생체 전기의 신호 전달로 요약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기의 억제,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기의 현상은 결국 결체 조직이 변형돼서 신호 전달의 변화도 야기된 거다. 그러니까 병리적으로 야기된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서 자침하게 되면
이것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금 이야기드린 것처럼 듣기라고 하는 니들 그래스라고 하는 표현은 요 결체 조직의 침이 엉키고 또 이를 통해서 섬유 아세포, 섬유 모세포라고 부르는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수축시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나 시술자가 느끼는 듣기의 느낌에는 이 결체 조직이 만들어내는 기계적 감각 수용기의 자극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듣기가 온몸으로 퍼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체 조직의 수축이 파동된 파동 현상처럼 도미노처럼 파져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리적으로 귀가 울치되어 있는 것을 이러한 자침치를 통해서 회복시킨다고 하면 그는 결체 조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또 이 과정에서 신호 전달을 위한 세포의 활성화나 유전자의 발현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전통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경락과 관련된 또 침과 관련된 현상들을 이 결체 조직의 대상을 통해서 얻어진 해부학적, 기능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석해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해석들이 물론 모든 한의학자나 또 침의학 전문가들을 통해서 공감받고 있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자극의 대상을 결체 조직으로 한정하더라도 충분히 전통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한의학적, 침구의학적 표현들을 현대적 개념으로 설명해낼 수 있다는 것을 랑게빈 박사는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토대에서 결국은 피하 내에는 결국 느슨한 결체 조직이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결체 조직이 몸 전체를 네트워크 형태로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확장하는 것이죠. 결국 느슨한 결체 조직 사이에는 다양한 세포와 조직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 중에 섬유 모세포라고 부르는 섬유 아세포, 면역세포, 혈관세포, 흉명세포들이 바로 이러한 느슨한 결체 조직 속을 통과하고 존재한다라는 거고 이들은 느슨한 결체 조직을 어떻게 침으로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토대에서 그려진 도식도 느슨한 결체 조직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는 바로 이러한 모습인 거죠. 결체 조직이 마치 그물망처럼 느슨하게 퍼져 있는 공간 안에 각종 세포들, 그 다음에 혈관, 신경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존되어 있는 결체 조직 구성 안에서 병리적 현상이 벌어졌을 때 침은 자침을 통해서 이러한 느슨한 결체 조직을 물리적으로 자극함으로 인해서 이 느슨해져 있는 공간 안에 존재하는 각종 세포나 조직들이 물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증명하고자 랑게빈 박사 연구진들은 이와 같은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느슨한 결체 조직의 연결 구조 안에 존재했던 자유로웠던 별 작용이 없던 이러한 섬유 모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들이 자침 이후에 자침에 의해 엉김, 이러한 결체 조직의 엉김 현상을 통해서 결국 섬유 모세포들의 세포의 골격의 변화들이 생겨난다. 특히 그 골격의 변화 중에 하나는 이 섬유모 세포의 수직 돌기와 같은 형태들, 그러니까 수동적인 형태들이 마치 능동 형태의 세포막 형태로 변화되면서 마치 분화 또는 작용을 능동적으로 벌일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관찰 결과 과정 중에 공교롭게도 앞서 설명드렸던 골드만 연구진에 의해서 ATP에 의해서 분해된 ADP가
결국은 진통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과정에도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랑게빈 박사 연구진은 자침이나 침자에 의한 기계적, 물리적 자극이 결체 조직에 자극을 미치면 결체 조직은 이러한 세 가지 패턴으로 변화를 야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기적 신호가 발생해서 세포의 기지를 통해서 신호가 전달될 수 있다. 또 느슨한 피하 조직 속에 섬유 모 세포가 커넥신 43이라고 하는 것을 발현하게 되고 이는 세포 네트워크와 함께 신호 전달 체계에 영향을 준다. 또는 몸의 움직임과 자세가 조직 세포에 기계적 힘으로 전달돼서 결체 조직의 변화를 야기하는 장기적 신호 전달 체계의 구성도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 번째와 같은 거는 결국 우리가 물리치료, 카이오프라틱과 같은 도수치료 또는 추나요법 같은 이러한 치료의 방법에서 얻어지는 치료적 결과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증명해 나가는 연구들이 이후에 다양한 연구자들을 의해서 진행이 됐고요. 또 이러한 자극들은 기계적 스트레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피하 조직에 있어서 가해진 물리적 자극, 또 스트레칭 자극들이 생리적으로 병리적으로 섬유 아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영향성은 침과 같은 비슷한 효과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과 관련을 맺게 됩니다. 최근 이런 연구들은 다양한 신경 내 신호 전달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도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NO와 관련된 산화질소 연구, 또한 근육 주변에서의 결체 조직의 변화가 결국은 만성적인 요통을 가지는 환자들을 통해서도 관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연구들, 그 다음에 만성적인 근골격 통증 속에서 결체 조직 주변에 있어서의 감각 신경 부분의 어떤 변화들, 이러한 것들도 지금 랑게빈 박사가 주장하는 연구 결과들과 연관성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연구들은 최근 들어서 새로운 연구의 어떤 가설로도 등장하게 되는데, 중국의 펀 박사는 결체 조직과 세포 관질액이 서로 밀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스템을 이룬다라고 얘기해서 결국 경혈의 실체를 결체 조직과 세포 관질액의 시스템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의 약자인 커넥티브 티슈와 인터스테이셜 플루이드라고 해서 CTIF라고 하는 약어로도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공간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신경 감각 수용기들이 존재하게 되고, 또한 신경혈관의 복잡 구조들도 존재하게 되고, 림프관, 비만 세포 등의 구조들도 존재하게 됨으로 인해서 랑게빈 박사가 연구한 결체 조직에 좀 더 확장되어 있는 하나의 경혈적, 회복적 구조들을 지칭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 과정 중에 또 최근 임상 연구 기반에서 근육 근막 경선이라는 개념도 등장해서 결체 조직의 어떤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주게 됐는데요. 이는 메이어라고 하는 임상 연구자를 통해서 아나토미 트레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들이 하나의 인체 전반을 띠처럼 연결해서 아나토미 트레인을 만드는데, 이걸 우리는 현대 한글 표현으로는 근육 근막 경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근육 근막 경선들이 한의학의 경락 체계, 특히
경근과 관련된 유주 분포와 매우 밀접하게 어, 동등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와서는 중국을 비롯한 여러 전통 의학자들은 이런 막성 네트워크를 경락과 경혈의 해박적 기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를 토대로 최근에 중국에서는 일종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일종의 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선 설명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골드만 연구진이 말초 부분에서 자침을 통해서 결국은 세포에서 ATP의 대사물인 아데노신이 결국 진통 효과를 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는데요. 이러한 과정 중에 결체 조직과 관련되어 있는 요소로서 섬유아세포에 가한 기계적 자극이 ATP를 분비한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결체 조직을 통해서 섬유아세포에 전달된 기계적 자극이 세포 간질액으로 ATP를 방출하게 되고, 이는 결국 ADP, AMP와 같은 형태를 통해서 분해되면서 아데노신 A1 수용체를 통해 말초신경 통증 신호 전달에 영향을 주어서 결국 진통 효과를 준다는 거죠. 골드만의 연구는 처음에는 결체 조직과 관련성을 맺진 않았지만 이후에 랑게빈 박사 연구진의 연구 결과와 점차 합쳐지면서 결국은 그물눈 모양의 결체 조직 내 섬유 아세포가 이러한 효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들이 추후에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랑게빈 박사는 조금 더 규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ATP가 어떻게 방출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섬유 아세포는 이렇게 슈린지되어 있는, 축소되어 있는 형태를 띠다가 결체 조직을 통해서 자극이 될 때 섬유 아세포가 이러한 팽창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 팽창 효과 과정에서 커넥신 43이라고 하는 세포막의 채널과 그 다음에 P2Y라고 하는 수용체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ATP가 방출될 수 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섬유아세포의 이러한 스트레칭 자극에 의한 확장 현상들은 결국은 결체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연구 결과인 것입니다. 이렇듯 최근까지의 연구들을 결체 조직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분명 우리가 자침의 대상으로서 결체 조직을 중요한 자극의 대상으로 인식을 해도 여러분이 현대의학적으로 전통적 경락 경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이런 결체 조직 사이에 존재하는 비만 세포들이 또 추가됨으로 인해서 혈관, 비만 세포, 신경이 얽혀져 있는 배열로서 비만 세포가 일으키는 치료 효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이미 밝혀져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지금처럼 그림으로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침이나 뜸 또는 레이저 아큐펑처와 같은 새로운 자침 도구가 피부를 통해서 전달될 때 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온 채널이 활성화되고, 이러한 이온 채널을 통해서 비만세포라고 하는 마스터셀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다양한 물질들이 밖으로 방출되게 되고, 이 방출 현상은 주변에 있는 혈관계 또 주변에 있는 신경계에 영향을 줌으로 인해서 각각
포지티브 피드백을 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자침 치료 자체가 자침 부위 주변에 조직 손상 또 염증 손상 염증 반응을 야기하는 어떤 문제를 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신호 전달 체계들이 궁극적으로는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온몸 전체에 파생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 들어서 그 영향의 범위에서 이런 마스터셀, 비만세포라고 하는 영향을 통해서도 침 자극의 효과를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오늘 소개드린 결체 조직과 경락 경혈의 상관성은 충분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내용들을 결체 조직만이 유일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인체 조직 내에 다양한 해부학적 구조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관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결체 조직은 그러한 복잡한 연관성을 맺어주는 중간의 매개의 존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경락경혈의 해부학적 구조적 특성 연구회 중에 하나를 결체 조직을 통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